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세무 꿀팁을 전해드리는 세무사 절세왕 조절세입니다. 세금은 국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금액이지만 사업을 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종소세를 납부한 지 얼마 채 지나지 않아 바로 또 이어서 부가세 세금까지 많이 내야 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실 텐데요.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가세를 줄일 수 있을까?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부가세를 최대한 절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주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도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부가세 환급은 일반 과세자만 가능하고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환급이 불가능해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 편의를 주기 위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1.5%에서 4% 사이에 낮은 세율로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환급은 해주지 않고 있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죠. 환급이 가능한 사업자를 알았으니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자면 손님에게 물건을 팔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하며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입으로 지출해도 모든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첫 번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해요. 업종별로 사업 관련성 여부는 다양하기 때문에 콕 집어 지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 또는 사업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두 번째 요건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해요. 적격증빙이란 사업자가 세금 신고할 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거래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법적 증빙 서류를 말해요. 세법은 정해진 증빙만 적격증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해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산서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임의로 발급받은 간이영수증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요. 다만 법 개정으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요건으로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아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대표적으로 궁금하실 만한 지출 내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항목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맞지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접대비인데요.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거래처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식사자리나 술자리 또는 답례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때 발생한 매입 비용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 생각하시는데 접대비 사용이 사업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와 납세자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하에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식대와 간식비인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직원이 없는 1인 개인 사업자의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직원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 보험 가입 상용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뜻하기 때문에 3.3%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점심 식대, 야식, 간식비, 회식비 등 복리후생 목적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꼭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는 출장 비용인데요. 전국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자분들의 경우 출장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장 과정에서 쓰이는 항공, 철도,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요. 여객운송비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출장 숙박비는 업무 중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출장 비용 중 숙박비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다섯 번째는 통신비예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핸드폰 요금, 사무실 전화요금,
팩스 사용 요금, 인터넷 이용 요금 등을 통신비로 분류하는데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잘 수취하시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우체국 택배 용역인데요.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체국에 방문해서 우편 등기나 소포를 발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요. 다만 소포나 등기가 아닌 우체국 택배와 우체국이 아닌 대한통운, CJ 등 일반 택배회사에 지출한 운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일곱 번째는 해외 사용 금액이에요. 부가가치세는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세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외 지출 내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요. 참고로 쿠팡이나 네이버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셀러분들 중에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비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판매 금액 전체를 매출로 잡는 게 아니라 판매 금액에서 해외 매입비를 차감한 금액을 구매 대행 수수료 매출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부가세 절세와 환급에 큰 역할을 하는 자동차 관련 비용이에요.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차종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업무용과 영업용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모두 영업용 차량이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세법상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요. 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은 택시, 버스, 렌트카 회사, 운전학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영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영업용 차량이라고 해요.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세법상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고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이라고 해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량의 구분을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으로 공제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아요. 9인승 이상의 스타렉스, 카니발, 화물자동차인 포터, 봉고트럭, 경차인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이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면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비영업용 차량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주차비, 유류비, 수리비 등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구입비, 주차비, 유류비, 수리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자동차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표님들이 경차를 타고 다니시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실 만한 내용과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잘 구별하고 지출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 증빙을 잘 챙기시는 게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보다는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3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인건비, 접대비, 해외 지출 비용, 출장 교통비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 두 번째, 출장 숙박비, 통신비,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그리고 직원이 있는 경우 식대, 간식비, 회식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세 번째,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받는 비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절세하고 환급받자.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무 지식을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돈 버는 세무 상식을 놓치지 마세요.